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5년 5월 20일 아침, 러시아의 한 도시에서는 평범한 일상이 악몽으로 뒤바뀌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2살의 아름다운 여성, 이리나 부하노바. 그녀는 여느 때처럼 직장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다리던 날이었죠. 바로 마지막 급여를 받는 날이었으니까요. 어머니 갈리나는 이미 공장으로 출근한 뒤였고, 이리나는 홀로 집에 남아 마지막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경, 이리나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인은 그녀의 연인, 데니스였습니다. 이리나는 곧 집을 나설 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통화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끊겼습니다. 그 이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 이리나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듯 자취를 감춥니다. 대체 이리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데니스는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리나의 가족사를 들여다보면 그녀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페름이라는 도시에서 이리나의 어머니 갈리나는 평생을 재봉사로 일했고, 아버지는 평범한 수리공으로 일하며 힘겹지만 단란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쉽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의 10년이 지난 후 기적처럼 이리나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노산이었던 갈리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자연분만이 어려울 거라며 제왕절개를 권했지만 갈리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건강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병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갈리나는 온몸으로 전해지는 고통 속에서도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리나가 3살이 되던 해, 가족에게 끔찍한 불행이 닥쳤습니다. 43세의 젊은 나이였던 이리나의 아버지가 알 수 없는 이들에게 습격을 당한 것입니다. 범인들은 잔인하게 이리나의 아버지를 폭행했고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으로 갈리나는 홀로 이리나를 키워야 하는 큰 슬픔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어린 이리나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갈리나는 남편 없이 홀로 이리나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수줍음 많고 조용한 아이였던 이리나를 위해 갈리나는 딸을 댄스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항상 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이리나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자랐습니다. 마치 어두운 과거를 잊으려는 듯 이리나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해 철학과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졸업장을 손에 쥔 후 곧바로 부동산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첫 직장이었고 이리나는 매사에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일에 임했습니다. 이리나는 인사부에서 약 1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20일 아침, 그녀는 마지막 급여를 받고 퇴사 수속을 밟기 위해 회사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날 갈리나는 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먼저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 갈리나는 평소처럼 직장에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갈리나의 휴대폰에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통화 상태가 안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한 갈리나는 일단 전화를 끊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20분 후 갈리나는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퇴근 후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갈리나. 오늘따라 유난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같으면 반갑게 맞이해줄 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외출할 때면 항상 갈리나에게 미리 알려주던 딸이었기에 갈리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한 갈리나는 계속해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갈리나는 낮에 걸려왔던 이상한 전화를 떠올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갈리나는 조카와 딸의 남자 친구인 데니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리나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30분 후 데니스와 조카는 갈리나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늦은 밤까지 그들은 이리나의 친구, 직장, 동료, 학교 동창 등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리나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과연 이리나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낮에 걸려온 이상한 전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갈리나는 경찰서로 달려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출, 잠적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갑자기 가족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는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리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녀가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리나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데다가 가족과의 관계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리나의 행방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가출, 잠적, 범죄 피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리나는 마치 세상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찰은 단순 가출보다는 범죄 피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페름 지역 자원봉사자들은 이리나를 찾기 위해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이리나의 집에는 실종자 수색팀의 본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리나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적힌 전단지를 들고 거리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에게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하수구, 지하실, 인근 야산, 버려진 건물, 별장 등 이리나가 있을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리나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리나의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망을 좁혀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용의 선상에 오른 것은 남자 친구인 데니스였습니다. 하지만 데니스는 사건 당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친구와 함께 아버지의 차고에서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데니스는 경찰 조사에서 이리나가 매우 착하고 밝은 여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리나의 순수함에 반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종 전날 밤 통화에서 이리나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매우 행복해했다는 사실도 털어놓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리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데니스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까지 받으며 혐의를 벗고 풀려났습니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갈리나는 경찰에게 딸의 옛 남자친구인 안드레이 세레브레니코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이리나의 윗집에 사는 남자였습니다. 이리나는 실종되기 몇 달 전 안드레이와 헤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드레이는 헤어진 후에도 이리나에게 집착하며 관계 회복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월 27일 저녁 일주일간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이리나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자 경찰은 안드레이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안드레이는 처음에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이리나의 실종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데니스의 경우처럼 안드레이에게도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첫 질문부터 안드레이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결국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5월 28일 안드레이는 자신이 이리나를 살해했으며 시신을 어디에 유기했는지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안드레이의 자백으로 이리나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젊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파렴치한 거짓 행동으로 수색 작업에 참여했던 안드레이의 악행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리나의 가족과 친구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리나 실종 사건은 사랑과 집착,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사실 이리나네 윗집에 사는 남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지만 몇 년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이는 이리나에게 자주 영화를 보여주고 카페에 데려가고 공원에 산책도 같이 갔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고 안드레이는 이리나에게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리나, 정말 괜찮겠니? 안드레이랑 잘 맞을지도 모르겠고 혹시라도 헤어지기라도 하면 같은 건물에 사는 게 불편해질 텐데. 엄마, 걱정 마세요. 안드레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잘 해낼 거예요. 하지만 갈리나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이리나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고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갈리나는 이리나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안드레이는 도박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이리나는 결국 안드레이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직장을 찾던 이리나는 우연히 데니스의 이력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리나는 데니스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을 제안했고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리나와 데니스는 미래를 함께 꿈꾸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리나가 새로운 사랑을 찾아 행복해하는 동안 안드레이는 자신의 침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꽃과 선물을 들고 행복하게 웃는 이리나의 모습은 안드레이의 마음속에 질투와 분노를 키웠습니다. 안드레이는 다시 이리나를 자신의 곁으로 돌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드레이는 여러 번 이리나의 집 앞으로 찾아가 매달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리나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며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심지어 이리나가 떠난 후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리나가 돌아와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리나,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나를 용서해줘. 너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내가 다시는 너를 슬프게 하지 않을게. 제발. 하지만 이리나는 단호했습니다. 안드레이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으며 다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리나의 차가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이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습니다. 피해자는 그날 아침 자발적으로 당신의 집으로 찾아온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저희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그만. 거짓말 하지 마세요. 피해자는 그날 아침 출근 전에 피고인에게 납치되었습니다. 아파트 CCTV에 모든 장면이 찍혔습니다. 안드레이는 처음에는 이리나가 자신의 집에 스스로 찾아왔고 성관계 도중 사고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리나의 아파트 CCTV와 주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안드레이가 이리나를 납치했음을 밝혀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안드레이는 결국 범행 일부를 자백했습니다. 안드레이의 잔혹한 범행과 그 동기가 세상에 알려지자 페름 시민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안드레이가 보여준 집착과 그 끝이 결국 한 젊은 여성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안드레이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검색 기록은 그의 끔찍한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를 통해 안드레이의 내면에 자리한 집착과 광기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며 깊은 충격과 공포를 선사합니다. 압수된 안드레이의 컴퓨터는 그의 끔찍한 계획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검색 기록은 그의 비뚤어진 집착과 냉혹한 범행 준비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리나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겼고 그녀의 행복을 자신의 손으로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그는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건 당일 데니스와 통화를 마치고 회사에 가려고 문을 여는 순간 문 앞에는 뜻밖에도 안드레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리나는 안드레이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안드레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리나에게 매달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순간 분노에 휩싸인 그는 이리나에게 달려들었고 이리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드레이는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달려가 미리 준비해둔 커다란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숨이 붙어있는 이리나를 확인하고는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이리나의 시신을 가방에 담아 페름 외곽 숲속에 유기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현장 검증에서 안드레이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범행을 재현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잔혹한 연극의 주인공을 보는 듯했습니다. 안드레이의 잔혹한 범행 수법과 재판에서 보여준 반성 없는 태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이리나가 당한 고통과 그녀를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어떤 형벌로도 치유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드레이는 성폭행 및 고의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정신질환자처럼 행동하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정신 감정 결과 정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법원은 안드레이의 부모와 여동생을 차례로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피해자, 어머니 갈리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안드레이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안드레이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마지못해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진정한 반성이라기보다는 교활한 계산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한편 갈리나는 증언을 마치고 나가는 안드레이의 여동생이 자신의 오빠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모습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안드레이의 잔혹한 범행과 그의 가족들이 보여준 비인간적인 태도는 사회에 깊은 분노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거운 형벌이 주어진다 해도 갈리나와 그 가족의 고통을 치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드레이는 17년을 구형받았지만 고작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리나 부아노바 살인 사건은 단순한 치정 살인을 넘어 러시아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 범죄와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피해자 가족이 겪는 고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피해자 가족에게 600만 루블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받았지만 돈으로 딸을 잃은 슬픔을 보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갈리나는 재판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드레이의 가족, 특히 뻔뻔한 태도를 보인 여동생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리나의 장례식은 페름 시민들의 슬픔 속에 치러졌습니다. 이리나는 웨딩 드레스를 입고 묻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꽃을 들고 거리로 나와 이리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갈리나는 사랑하는 딸을 가슴에 묻고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안드레이가 우크라이나 전쟁, SVO에 참여하여 군인으로 복무한 후 사면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2024년 인터뷰에서 이제 평온을 찾고 싶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여 또 다시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가해자와 그를 옹호하는 사회 분위기는 피해자, 가족에게 두 번 죽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리나 부아노바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솜방망이 처벌과 사회적 낙인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라도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리나 부아노바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